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1988년을 추억하는 드라마에서 당시 금리 이야기가 나왔었지요. 금리가 좀 내려서 연 15%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1.25% 사상 최저 금리를 살고 있는 지금을 생각하면 정말 꿈과 같은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어나는 기대 수명만큼 예금 금리가 함께 따라와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지금 15%대 금리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인데요. 100세 시대를 맞고 있는 지금, 그렇다면 다른 대안들을 좀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라이프 플랜의 시간에는 두려운 노후를 즐겁게 바꿔줄 연금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도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보험플랜 119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립니다. 예, 오늘도 전화, 문자 모두 열어두고 있을 겁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013-33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상담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남겨주셔도 전문가와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100세 시대 100년을 계획할 수 있는 연금보험에 대해서 들어볼 텐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의 시간은 김경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같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에 너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저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80대, 90대, 100대를 사는 이런 선배들을 봤으면 학습이 되었을 텐데요. 우리는 학습 효과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막연하죠. 그래서 계획을 잘 준비하신 가문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차이점을 이제부터는 학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위험들이 있어서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위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자료는 어디 인터넷 같은 데 조회하시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요.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곳에 내가 특별히 보고를 하지 않아도 이 많은 내용들로 금융기관에 있는 담당자께서 고객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FIU에 보고를 올리는 내용들입니다. 나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주 긴 세월 동안 2008년 이후로 내 금융 거래가 다 기록 보관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 보시면은 대여금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갑작스럽게 이런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복권이 당첨되면 갑자기 내 금융거래 패턴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 말고도 갑자기 패턴이 변화가 됐다거나 불특정한 다수와 거래가 있다는 이런 분들은 나한테 알려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금융거래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전체 중에 일부만 제가 발췌를 해왔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금융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금리는 떨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거래가 다 저장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계획하는 게 현명할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아나운서님께서 말씀 주셨죠. 88년에 저희가 어땠습니까? 그런 거를 기억을 한번 해보면은 좋았던 거, 학창시절 이런 거 좋았던 거 있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금융시장의 변화 같습니다. 제일 꼭지점에 있었을 때 IMF 지나고서는 최대치 20몇 % 이런 거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최고치에서 1997년 이전에 항상 10% 이상이었던 금리가 보시죠. 쫙 이렇게 떨어져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준 금리가 1.25%까지 떨어졌고 앞으로 이 화면에 보이지 않는 뒤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건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확연하게 딱 퍼센트로 나타내면은 이런 퍼센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2000년 이후에는 5%에서 1%까지 떨어지는데 굉장히 명확하게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제가 요 그래프를 만들면서 든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그래프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지만,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셔서요. 지금 태어난 1세부터 10세의 아이들이 커서 30대가 되었을 때 이 그래프는 이 친구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금융 환경은 나빠지고 훨씬 더 투명해질 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2017년의 금융제도를 상품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이 친구들이 2047년이 됐을 때 이 추억을 회상하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부모가 잘 선택을 해서 과거에 좋은 금융제도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신생아부터 10세에 있는 혹은 미성년자들까지는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가장 좋은 금융상품을 하나 딱 손에 쥐어주어서 나중에 40대, 50대를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부모님들이 계획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그래프를 더 봤는데요. 전세 상승률, 전세 옮겨 다니는 거 너무 싫어서 애따 모르겠다 하고 그냥 대출 엄청 많이 해가지고 집을 구매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전세 상승률, 교육비 상승률, 물가 상승률이 이렇습니다. 그럼 얘는 누굴까요? 적금의 금리는 점점 내려가고 있고요. 요즘 뭐 글로벌 시대라서 유럽에 많이 다녀오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선진국으로 가면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이용 수수료를 내셔야 되잖아요. 내가 돈을 맡겼다고 금리를 받는 거는 이제 시대는 끝난 것 같고요. 이 적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 밑으로 내려온 지가 한참 됐고, 앞으로 향후에는 내가 금융회사를 이용하면 그 이용하는 회사에다가 수수료를 오히려 내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단기로 짧게 하실 건지, 계획을 하신 분과 안 하신 분 차이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 페이지에서 굉장히 오래 머물러 있었는데요. 재미있는 거, 그때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막 집값 무작 굉장히 오를 때, 이런 시대에서 저는 금리가 제 눈에 많이 들어왔고요. 우리 이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앞으로 30년 뒤에 아마 2017년이 여기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2017년이 그립다. 그 시대에는 이렇게 좋은 금융상품이 있었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이걸 다시 생각을 할 것 같아서요. 오늘 대안을 한번 마련해봤는데요. 인터넷에 마찬가지로 조회가 많이 될 텐데 1개월부터 3년, 5년, 7년, 10년까지 이렇게 중장 단기로 나누어서 내가 선택하셔야 되는 상품이 많이 다릅니다. 오늘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 중에 우리가 이렇게 1년이나 1년 미만 이런 식으로 끊어서 반복적으로 금융상품을 선택을 하면서 어쨌든 또 10년, 20년이 갈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제 계획을 잘 세우셔서요. 10년에 해당하는 이런 중장기적인 상품은 딱 그냥 정하시고 나머지 몇 년 이내에 1, 2년 이내에 쓸 것들만 딱 이렇게 아주 확고하게 계획을 세우시는 게 훨씬 더 돈이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지금 아마 이 금리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금리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내가 돈 내는 중에는 5%를 확실하게 나한테 줘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보장을 해준답니다. 그리고 돈을 다 내고 끝나서 거치 기간 중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한테 4%를 보장해주는 게, 보증서를 제가 받을 수만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나한테 5%나 4%를 보장해줄 수 있는 게 있다. 좋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이게 이런 게 어떤 분께 돌아가게 되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저게 뭐지? 저걸 나도, 그 다음에 내 자녀들도, 우리 새로 태어난 신생아들도 이런 거를 갖게 해줘야 되겠다 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알아보고 취하시는 분께 되는 거지요. 이런 금리, 알았어. 많이 떨어졌고 옛날에 좋았어. 앞으로도 떨어질 거지. 이걸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 4%를 좀 보장해주는 게 있다면 돈으로는 나한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제가 좀 계산을 해봤는데 얼마 정도 되는지 계산된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살, 20살, 30살, 40살, 50살인 사람이 10만 원씩 돈을 낸 건 똑같이 모두 다 1,44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돈 내는 기간 중에는 5%, 돈을 다 내고 쉬는 시간에는 4%를 보장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게 나중에 돈이 어떻게 될까 보니까
10살인 친구는 시간을 많이 거치하고 5%와 4%를 내가 보장받는 기간이 훨씬 길죠. 그러면 1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자금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껑충 튀어서 30살로 가볼게요. 똑같이 1,440만 원 냈는데 적용받는 건 같아요. 5%, 4%. 그런데 돈이 7,800만 원으로 반 정도 뚝 떨어지죠. 50대로 가면 4천만 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100년을 계획하신 분들은 1,400만 원을 가지고 1억 5천을 만들 수도 있고요. 한 70년을 계획하신 분들은 1,400으로 7천만 원을 만들 수도 있고 50년만 계획하시는 분은 1,400으로 4천만 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 중에 계획을 조금 하신다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100세 시대에 대해서 아직 감이 없는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계획을 잘 실천을 해주신다면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100세 시대 100년을 준비하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김경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연금보험에 대한 필요성, 다시 한번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궁금하다 하셨던 분들 저희에게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전화와 문자로 보험 고민들을 요청하고 계시는데요. 하나하나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을 주셨는데요. 네네.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저는 40 후반대 남성인데요. 예. 제 보장보험 좀 분석 좀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어떤 보험이 있으신데요? 아내는 종신보험을 가입하자고 하는데 저는 연금에 필요한 것 같고. 아, 예. 예, 여유자금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30 내지 한 4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플랜을 좀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기존에 저희에게 가입하고 계시는 증권을 보내주셨잖아요. 좀 확인해 볼게요. 네네. 2004년도에 하나생명에 대한 변액CI 보험 가입하셨더라고요. 맞으세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2012년도에 하나손해보험의 종합보험이 있으신데요. 예, 예. 지금 이 두 건의 보험 말고는 다른 보험은 없으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혹시 어디 편찮으시거나 걱정되는 질병 있으세요? 아니, 아직은 그렇게 아픈 데는 없어요. 아, 그러세요? 네. 40대 후반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어린 자녀가 있으신가요? 중학생, 남자애들 둘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희가 홍정아 전문가님 연결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전화는 40대 후반의 남성분께서 연락이 되셨습니다. 가입한 보험의 보장은 어떤지가 궁금하다 하셨고요. 아내분께서는 종신보험이 가입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다는데 연금보험에 대한 필요성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하셨죠. 여유자금은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진단을 내려주실지 홍정아 전문가님 연결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더운데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아직 못 갔습니다. 네, 더운 여름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미리 증권 2개 잘 받아보았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하나생명의 대한변액 CI보험과 하나손해보험의 하나로 플러스 종합보험 해서 보험료가 총 21만 1,280원씩 납입하고 계시네요. 네네. 네, 그래서 2004년도에 가입하신 CI 보험은 이제 CI 진단 시에 4천만 원이 선지급되고 납입 면제되는 그런 상품인데요. 네네. 이때 2004년도는 갑상선 암이 2cm 이상일 때도 일반 암으로 포함이 돼서 암 진단비로 나와요. 네. 그리고 보장 내용을 보니까 또 암 통원비가 2만 원씩이 있네요. 그러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이 통원비가 다 전 보험사에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은 암으로 수술을 하더라도 입원하는 기간이 오래되지 않아요. 통원이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통원비가 2만 원씩 있으니까 통원할 때마다 2만 원씩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보험이고요. 일찍 네네.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 네. 보장도 좋게 잘 가입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잘 유지하시면 되고요. 또 네. 7년밖에 남지 않았네요, 납입 기간도. 네, 맞습니다. 네, 잘 유지하고 계셔서 참 잘하시는 것 같고요. 하나 손해보험을 살펴보니까 지금 생명보험에 없는 담보들을 하나 손해보험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암진단비 1,000만 원과 5대 장기 이식수술비 2천만 원, 그리고 첫날부터 받는 입원비가 2만 원씩이 있고요. 네네. 또 의료 실비와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1억이 들어가 있고요. 또 운전자 네. 보험까지 여기에다 다 넣으셨네요. 네네. 그러니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이렇게 합쳐서 잘 이제 필요한 것만 이렇게 잘 보장을 준비하셨는데요. 살펴보니까 지금 뇌졸중 진단비가 없어요. 네, 뇌졸중 진단비는 지금 생명보험사에서는 이미 없어졌고 손해보험사에만 남아있는 진단비인데요. 이 뇌졸중 진단비를 추가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잘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요. 네네.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으로 네. 암, 뇌졸중, 심근경색 2천만 원씩을 넣고요. 수술비까지 넣어서 네네. 그러면 보험료가 9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살아 생전에 이렇게 아프실 때 조금 더 보장을 강화를 시켜 놓으시고 네. 또 아내분이 종신보험을 가입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또 연금도 준비해야 될 것 같으시고 네. 근데 이게 두 가지를 다 준비하면 좋으시겠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여유자금은 지금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예. 지금 나온 종신보험은 그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선지급해 주는 그런 종신보험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종신보험 하면 사망보험금만 나오거든요. 근데 네. 이제 오래 사셨을 경우에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생활자금이 나와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종신보험을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연금의 필요성도 네. 필요하거든요. 이 종신보험에서 나가는 생활자금은 일정 기간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살아 있을 동안 계속 연금을 받으시고 싶으시다면 조금 더 여력이 생기신다면 연금보험도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생활비로 활용 가능한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두 분이 다 그러니까 아내분도 원하시고 예. 또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종신보험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네. 예, 저희가 그리고 좀 제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네. 잠시 뭐 물어봐도 될까요? 그럼요,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금 CI 보험이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다 영어로 돼 있어서 CI 보험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보험인지를 예.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이 기회에 한번 CI보험이라는 어떤 내용인지를 좀 알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CI보험이 무엇인지는 김경아 전문가께 여쭤볼까요? 예,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CI보험 이렇게 방송을 보시면 한두 번 이렇게 들으셨길 할 텐데, 지금처럼 궁금한 게 있을 때 딱 얘기해주면 쏙 들어오시거든요. 네. 홍정아 전문가님 이게 조금 앞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CI보험은요, 영어로는 크리티컬 릴리스라고 해서 중대한 질병일 때 돈을 준다 이러는데, 중대한 질병이라는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그 설계서에 보면 써 있기는 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암으로 진단금을 받으려면 초기 전립腺 암이나 갑상샘 암처럼 이렇게 큰 수술을 안 하는 6가지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보험금을 안 주고, 그 다음에 뇌졸중도 하반신이 마비가 된다거나 뭐 오른쪽이 마비가 된다는 것처럼 몸에 어떤 이상이 영구적으로 남았다는 문구가 써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몸에 뭔가가 문제가 생긴 것이 6개월 이후에 판정이 났을 때 뇌졸중 진단비를 받을 수가 있는 게 중대한 뇌졸중. 그리고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은 심전도에 이상이 생기고 심근효소의 변화라는 문구가 써 있는데요. 얘들이 뭐냐면 심장에 조금 마비가 왔는데 다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가역적으로 괴사가, 거기 심장 근육이 썩어 있는 게 눈에 보여야지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에 대해서 어떠할 때 돈을 준다라고 딱 명확하게 문구가 써 있는데, 우리가 아파서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그 문구에 해당되는 거를 맞춰서 아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CI보험이 그 CI 상태, 가 어떤 건지를 내가 알고 계셔야 이런 상태가 됐을 때만 돈을 받는다. 이런 것이 CI보험이세요. 아, 조금 뭐가 막 말이 많고 어렵게 네. 막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네. 그 네. 상태에 내가 맞춰서 아플 때 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제 그런 제한사항이 조금 덜한 거, 그러니까 아까 홍정아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일반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이런 보험을 갖고 있는 게 더 이로우실 것 같아요. 예, 시청자님. 네네. 이해가 좀 되셨어요? 네, 아주 감사합니다. 예, 이제 궁금한 귀에 것도 쏙쏙 들어옵니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음 네. 분들도 대기를 하고 계셔서 방송 네. 끝난 이후로 또 상담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연락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가 봤고요. 이번에 문자를 좀 풀겠습니다. 2914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인데요.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들이 캐나다에 있습니다. 가기 전에 연금보험에 가입했는데요. 만약에 아들이 한국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 연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나중에 후에 연금을 통장으로 받게 되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김경은 전문가님? 네, 뭐 아나운서님께서 이미 정답을 알고 계셔가지고, 예, 우선 그 캐나다에 가시기 전에 하셨다니까 캐나다에서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연금의 기준은 연금을 받을 사람이 생존에 있느냐를 확인을 해요. 네. 근데 연금 받는 방법이 설계서 예전에 가입하신 거 한번 들춰보시면 연금 수령하는 형태가 보통 한 20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연금은 딱 한 가지를 가입을 했는데 선택권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고정적으로 내가 딱딱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하시면 뭐 캐나다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 횟수를 지급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종신형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을 가입하시면 이분이 살아있으면 주고 안 살아있으면 안 주고 이럴 때는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만 하신다면 뭐 상관없이 다 받으실 수는 있어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들이 캐나다에 있다는 분의 문자 상담 저희 도와드렸고요. 이번에 또 문자 하나 더 볼게요. 먼저 화면을 함께 살펴보시죠. 예, 내용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5056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고요. 원금 보장이 안 되는 보험 상품을 10년 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 유지해도 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떤 상품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변액연금 상품인가? 홍정아 전문가님. 네네. 변액 상품인 것 같은데요. 10년 넘게 이미 유지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은 투자 상품인데, 그거는 이제 월 납입식으로 하셨는지 일시납으로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월 납입식으로 하셨다면, 비쌀 때도 사고, 쌀 때도 사고, 비쌀 때도 사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 10년 동안은 물가가 오르는 만큼 기업 가치는 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넘었다면 그만큼의 수익률은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원금 손실이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손해를 많이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10년 전에 가입하셨다면 잘 가입하셨고 잘 유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냥 계속 유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 주셨는데요. 네네.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세요? 제가 예. 기존에 남편이랑 저랑 보험이 있는데, 예. 다른 설계사분한테 이제 리모델링을 받으면서, 네.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고, 새로 설계 받은 게 잘 된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그러세요? 예. 리모델링 언제 받으셨어요? 이번에요. 이번 올해. 네네. 혹시 어떤 보험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랑 제 남편 같은 경우에는 다 지인분 통해서, 예. 삼성생명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예. 이번에 새로 이제 리모델링 한 건 남편만 리모델링을 받았는데, 네. 이제 남편 거는 이제 이번에 추천받아서 프루덴셜과 네. 기존의 실비는 삼성생명 특약으로 된 걸 해지하고 예. 하나생명으로 단독 실비로 들어간 상태예요. 예. 네, 근데 이제 남편이 기존에 삼성생명 안보험 중에서 CI 보험이었는데 예. 그거를 이제 이번에 손해보고 해지하면서 이제 프루덴셜로 갈아탄 케이스거든요. 그러세요? 예. 리모델링 받기 전에 한 번 더 연락 주셨으면 좋으셨을 것도 같은데, 네. 예, 그래도 지금이라도 연락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제작진에게 3개의 안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남편 보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맨 처음에는,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관리를 받고 싶었는데, 전 제 거 먼저 말씀 물어보셔가지고. 그럼 네네. 지금 이 시간에는 시청자님 보험 좀 상담해드리고, 나중에 저희 이제 방송 끝나고서는 남편분 보험 좀 봐드릴게요. 그렇게 할게요. 네네네. 예, 지금 김경아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말씀 좀 나눠보십시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가 굉장히 앳되신데 결혼하셨나봐요. 네. 애기는 있으세요? 네, 애기 지금 한 명, 지금 15개월이고 한 명은 또 뱃속에 있어가지고. 아이고. 애기 같은데 애기가 있으시네요. 우선, 네. 지금 전화 주신 애기 엄마, 네. 삼성생명에 안보험만 3개가 있는 게 맞으세요? 네네네. 암이랑 이제 실비 특약으로 들어가 있어요, 같이. 그럼 2008년에도 안보험, 2013년에도 안보험, 2014년에도 안보험 하실 때 거기다 실비를 하나 넣으신 거예요? 예, 예, 예. 안보험을 이렇게 여러 개 하신 혹시 가족력이라든지 뭐 걱정되는 게 있으신가요? 그런 건 아닌데. 네. 이제 가장 오래된 보험은 이제 어렸을 때 엄마가 예. 들어주신 건데, 이제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좀 잔고가 적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 거, 이제 들면, 2013년에 들면서 조금 이제 보충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14년도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고 뭐 그러면서. 네. 다시 한 번 더 점검받으면서 이제 이때는 실손으로 저렴한 걸 하나 더 가져가면 좋겠다고 추천을 받아서 또 이렇게 가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애기 엄마는 이게 보험이 3개 있으신 거죠? 예, 예. 그럼 3개 합해서 보험료가 한 14만 몇천 원 정도 이렇게 되세요. 네. 네네. 그리고 과거에 되게 오랫동안 내신 것도 있고, 예, 예. 그다음에 최근에 뭐 2, 3년 사이에 가입하신 것도 있고, 예. 근데 이제 제가 방금 약간 우려가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암만 딱 걸리면 좋은데 비용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암이 아닌 경우 이럴 때도 이제 보험에 조금 의지를 하면 좋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내용은 제가 들은 내용으로만 봐서는 암에만 굉장히 편중이 돼 있고 그다음에 실손보험 이렇게 있는 것처럼 들려져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뭐 해약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방법보다는 네. 그 안에 좋은 거는 살리고 갱신이 된다거나 나한테 필요 없는 거나 요것만 부분적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증권을 이제 저희 방송 끝난 다음에 증권을 한번 보내주시면 대략 방향성은 이전에 많이 납입을 하신 거는 좀 유지를 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최근에 하신 것 중에 이제 메인 대형 생명보험 회사가 암보험이 15년 갱신형으로 바뀐 지가 이제 몇 년 한참 됐기 때문에 최근에 가입하신 13년, 14년 거는 암보험이 혹시 갱신형이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돼요. 다 갱신형이에요.
근데 지금은 좋은데 네네. 45세 이전에 암 걸리면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암도 사람이 노화 과정에 가면서 세포가 많이 늙고 이상해지면서 걸릴 확률이 높아져서 젊었을 때보다는 나이가 들어서 걸릴 확률이 높은데 지금 14만 원씩 냈을 때 별로 암 안 걸리고 15년 지나서 돈 다 없어진 다음에 새로 가입하려고 그러면은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전체 중에 갱신이 되는 암은 조금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일단 해서 얘를 필요하고 슬림한 형태로 바꿔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애기 엄마가 앞으로 살면서 있을 수 있는 거는 또 이런 암 말고요. 부인과 질환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질병 후유장애 담보 이런 거는 보험회사에서 급격하게 없애고 있는 담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조금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하시고 남편은 삼성생명의 CI 보험을 이미 바꾸셨다고 하니까 옛날 거는 뭐 이렇게 더 말씀 안 드리도록 하고요. 프루덴셜의 뭐 이렇게 보험으로 뭔가를 바꾸셨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그 안에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프루덴셜의 가장 강점이 최근에 만들어진 이 그 달러에 투자가 돼 있는 연금 이런 것들의 상품 개발을 굉장히 잘하는데요. 전통적으로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아주 그 뭐라 그럴까 보수적인 이런 보험을 만드는 회사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주로 사망보험금이라든지 자녀분들이 있기 때문에 15개월 된 아기랑 태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아빠의 사망보험금을 뭐 이렇게 이제 얼마를 기준으로 이렇게 만드셨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맞으세요? 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가정의 전체적인 수입에서 사망보험금에 필요한 돈이 비중이 너무 많으면 저는 그것도 저 살림사는 입장에서 거기에 10년, 20년 동안 아빠가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도움은 많이 되시겠지만 저축이나 연금 기능이 없이 사망보험 그 맞는 말이기는 한데요. 전체 비중 중에서 얘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너무 크면 아무리 좋은 거라 그래도 내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의 생각과 전체 수입 여기에 들어가는 비중 이런 거를 보셔서 약간 적당한 선으로 맞추시는 게 애기 이제 태어나면은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점점 많아질 건데 지금부터 7년 뒤에 이 프루덴셜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할 기회가 온다. 그러면 그 7년 동안 낸 돈이 또 허송세월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이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가족 구성원의 전체적인 구성 요소하고 이 가정의 수입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100세 시대 100년을 계획하라는 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20년이나 30년, 50년 뒤에 우리 가정 경제가 어떻게 변화될 건지를 미리 생각을 하셔서 바꾸시는 게 리모델링의 가장 주안점인 것 같아요. 그 좀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거는 저희가 방송 중이라 저희가 볼 수가 없으니까요.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좀 서류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걸 토대로 말씀드리면 조금 더 체감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그러니까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받고 나서 의심하지 않고 그 보험을 잘 유지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보험 리모델링 잘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난 이후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옆에서 아기가 막 엄마 전화 끊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922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인데요.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19세 아들의 보험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적정 보험료를 얼마로 잡고 계획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세요. 홍정아 전무님. 네, 적정 보험료라는 것은 그 가정의 환경에 따라서 다 틀린데요. 일단 보험을 준비하실 때 이제 기본적으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그리고 의료실비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그거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단비를 얼마를 넣느냐 작게 넣느냐에 따라서 보험료는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손해보험사에다가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다면 생명보험사에도 준비를 하시고 또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다면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도 미리 준비를 하시면 나이가 어렸을 때 준비하시는 것이 그 시간에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여력에 따라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본인의 여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평균적인 적정 보험료란 없다는 것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아 전문가와 함께 다음 문자 또 풀어볼 건데요. 3252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2015년에 쓸개에 있는 담석을 제거했습니다. 이게 보험을 가입할 때 지장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고요. 전문가님. 네. 예. 그 시청자님들이 보험 방송 많이 보셔가지고 미리 이제 사전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점검이나 이런 걸 다 생각을 하시나 봐요. 아예 질문을 보험 가입할 때 지장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이제 많이 조금 공부가 되신 것 같아요. 지장이 있죠. 있는데 이 쓸개라든지 담석이라는 거는 굉장히 저희 몸에 있는 위험 요소 중에 막 생명에 지장을 준다거나 아니면 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뭐 거액의 보험금이 나간다거나 이런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렇게 까다롭게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지라는 거는 다 아시죠? 보험 가입하시기 전에 뭐 이렇게 쓰는 거 이런 거 안에는 2015년에 하셨기 때문에 대상이 되셔서 쓸개에 몇 cm짜리 뭐 1cm인지 2cm인지 0.5cm인지 그걸 하나 제거를 했다. 이거를 기재를 해주시면은 뭐 큰 제한 사항 없이 원하시는 거는 다 하실 수 있는 정도의 굉장히 가벼운 질병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3252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김경아 전문가와 풀어봤고요. 이번에 세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실시간 전화 연결입니다.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제가 엄마가 보험을 들어놓으시는데요. 네. 이제 일을 해가지고 저보고 보험료를 내라는데. 예. 근데 그게 무슨 보장이 되는지 모르겠고, 네. 저는 저축을 하고 싶어가지고. 아, 예. 네. 그래서 좀 보험료를 줄이고 싶어요. 지금 한 달 보험이 얼마 내시는데요? 지금 9만 원 정도 내고 있어요. 9만 원 정도 약간 부담스러우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시고요. 네, 지금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부모님이랑 같이 사니까, 네. 한 100만 원 정도는 저축하고 싶어가지고. 그러세요. 네. 시청자님, 지금 혹시 미혼이시죠?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4살이요. 24이요. 네. 야, 정말 그 당시부터 돈을 잘 모았으면 하는 생각이 네. 갑자기 드네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지금 여유 자금이 한 100만 원 정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전문가 연결해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해 24살 되신 여성분께서 연락이 되셨습니다. 아직 미혼이시고요. 보험을 가입한 상태인데 어머니께서 가입을 해주셔서 보장 내역을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험료는 지금 수준은 그렇게 많이 부담스럽지는 않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준비하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 지금 풀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오늘 회사 안 나가고 TV 보고 계시나 봐요? 저 지금 휴가철이어가지고. 그럼 휴가 갔다 온 거예요? 네, 어제 여행 갔다가. 네. 아니, 24살인데 취업도 하시고 휴가도 갔다 오시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운이 예. 좋아가지고. 네. 아니, 지금 증권을 보니까요. 네. 어머니께서 이게 꼭 필요한 거 이렇게 가입 준비를 해주셨어요. 2014년도에. 네. 네, 엄마가 이제 3년 동안은 납입을 해주셨는데 이제 직장 생활하니까 이제 너가 내라 그렇게 했나 본데. 네. 보장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동부화재 해밀리 라이프 보험은 보험료가 41,143원이에요. 네네. 네, 그런데 지금 진단비가 3대 진단비라고 그래서 암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준비를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 예, 여기 뇌졸중하고 급성심근경색증이 1,000만 원씩 있어요. 네. 그리고 수술비도 100만 원 있고 입원비도 첫날부터 받는 게 2만 원이 있고요. 의료실비 있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골고루 보장은 했어요. 그리고 암진단비를 동부화재에다가 안 하시고 흥국생명의 스테이지 암보험으로 5천만 원 이렇게 준비를 하셨네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동부화재는 20년만 납입을 하면 100세까지 보장이 가는 거예요. 의료실비는 이렇게 갱신으로 올라가지만, 근데 흥국생명의 스테이지 암보험을 잘 보니까 10년 갱신으로 돼 있네요. 시청자님, 네네. 네, 10년 갱신으로 돼 있으면 10년씩 지금 24살이라고 했는데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려면 아직 70년을 넘게 이렇게 보험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건 좀 많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근데 그때 어머니가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갱신형 보험이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지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직 비갱신형으로 계속 가격이 보험료가 오르는 거예요? 이 흥국생명의 스테이지 암보험은 10년이 지나도 그렇게 보험료가 많이 오르지는 않아요. 적립금이 이렇게 진단금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적립돼 있는 금액으로 이렇게 상세가 돼서 보험료가 많이 오르지는 않지만 30년, 40년 후에는 계속 보험료가 오를 수가 있어요. 길게 보면. 네, 그래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 흥국생명의 스테이지 암보험은 정리를 하시고 네.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으로 추가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비갱신형으로요. 암진단비 5천, 뇌졸중이 지금 1,0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뇌졸중, 심근경색 그리고 그 진단비 6가지를 넣고 수술비까지 넣어서 9만 원에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또 저축할 여력이 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저축해서 지금 몇 년 안에 써야 되는 건가요? 제가 그냥 여행도 다니고, 네. 결혼 자금도 좀 모으려고. 그러면, 100만 원씩을 변액연금에 50만 원으로 이제 준비를 하시고, 추가 납입이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추가 납입은 이제 이런 사업이나 이런 거 빠지는 거가 적기 때문에 그 추가 납입한 그 보험료는 한 2, 3년 후에 뭐 여행을 간다든지 뭐 결혼 자금으로 활용을 하기에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을 다 그렇게 어떤 거에다 하지 마시고 50만 원에 준비를 하시고 추가 납입을 하셔서 한 통장으로 이제 중도 인출해서 쓰시게 되면 나머지 금액은 또 복리로 계속 굴러가기 때문에 연금까지도 한 통장으로 준비해서 가지고 가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도 나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경제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네. 잘 설계해서 잘 준비하실 것 같네요. 네. 네. 시청자님. 네.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더 궁금한 거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와 또 한 번 통화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릴게요. 네. 예, 김경아 전문가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너무 예쁘셔가지고. 이 말씀 듣는 동안 이렇게 잘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그래도 알아보려고 막 이렇게 애쓰시는 게 너무 좋아 보여서 조금만 지나면은 구체적으로 플랜이 딱 나오실 것 같아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상담 전화 끝나고 이게 방송 끝나고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금방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12만 원 정도는 보장성 보험으로 준비하고 한 50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저희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6251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에요. 함께 살펴보시죠. 남편과 제 종신보험을 설계받았습니다. 30대 후반의 남편은 36만 원, 30대 중반의 저는 28만 원을 제안받았는데요. 적당한 건가요? 라고
주셨습니다. 아무 내용 없이 적당한 말 하셔가지고요. 김경은 전문가님. 예.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아무 내용 없이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될 고장 내역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키포인트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문자로만 봐서는 36만 원, 28만 원 이러면 이게 뭐 비싼 건지 싼 건지 뭐 어떤 건지 이게 잘 알 길이 없는데 이런 거예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만 원을 쓰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전화 주신 분처럼 내가 월급을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10만 원을 쓰면 이게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보험료는 36만 원, 28만 원이 이 그냥 문구상으로 일반적인 4인 가정이라고 기준을 한다면 두 분한테만 이렇게 막 60만 원 가까운 돈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뭐 금융자산이라든지 뭐 다른 게 많다. 이러면 또 문제가 달라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냥 딱 종신보험만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안에 무슨 특약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특약이 나한테 정말 쓸모가 있고 좋은 건지 아니면 아까처럼 갱신이 많이 되는 건지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서요. 일단 문구상으로 봤을 땐 좀 비싼 것 같다. 두 번째, 특약이 뭐가 들어가 있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시면 요거를 좀 빼시거나 아니면 종신보험의 나이를 뭐 감액을 한다든지 증액을 한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내용을 알려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625 하나님께서 지금 방송 보고 계실 텐데요. 전화를 통해서든 문자를 통해서든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하고 계신지 다시 한 번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또 문자 하나 풀어볼까요? 2529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에요. 예, 함께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제가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고 합니다. 따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시네요. 홍정아 전문가님. 네,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면 투자 상품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예금자 보호라고 하는 것은 금융회사나 은행에서 고객이 맡긴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예금을 보호해주는 거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해주는 그런 것을 예금자 보호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투자 상품일 경우에는 간접 투자 운용법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이 아니라 전액 다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투자 상품이라고 해서 다 위험하거나 원금 손실이 되거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알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문자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주고 계신데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5395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고요. 김경아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7년 전에 위암 2기 진단을 받았을 때 가입한 암보험에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험을 더 추가하고 싶은데 지금 가입 가능한 보험이 있을까요? 라고 하시네요. 전문가님. 네. 예. 이렇게 보험에 한번 도움을 받으신 분들은 정말 이렇게 신 모시듯이 굉장히 추종하는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의 상황에서 이렇게 보험의 도움을 받으셔서 지금 이렇게 문자 주신 거 보니까 완치되시고 네. 지금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기준은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병력 있으신 분들은 아예 다 보험 거절이었는데 지금은 다 활짝 열려서 받기는 하는데요. 보험회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완치 판정을 언제 받으셨는지 그리고 최초의 암이 발병하신 이 암이 뭐 순환기 계통의 암이었는지 아니면 어느 한 부위에 생긴 암인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요. 7년 전에 암 수술을 하시고 난 이후에 완치 판정을 언제 받으셨는지 요 서류를 하나 준비를 하셔서 그다음에 최초의 조직 검사 결과 이제 최초의 뭐 몇 센치인지 몇 기인지 요거하고 완치 이 두 가지만 보험회사에다 제출하시면은 그 중에서 나한테 유리한 암보험을 가입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유병자들만 대상으로 최근 5년이나 3년 2개월 뭐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 안에만 별다른 입원이나 수술이 없었다면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이런 것을 다 받는 보험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완치 판정 이후에 적극적으로 안 알아보신 것 같은데 지금 알아보시면은 좋은 답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 하나만 또 볼게요. 8030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고요.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3년 갱신형 보험이 있는데요. 계속 오르는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거 비갱신형으로 바꿔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네요. 홍정아 전문가님.
네,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다 장단점이 있죠. 네. 갱신형은 처음에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형편은 안 좋지만 보장은 받고 싶을 때는 갱신형으로도 많이 준비를 하셔요. 그런데 갱신형의 단점이라는 것은 3년마다 이렇게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또 내가 암이나 뭐 이런 질병이 빨리 걸리면 갱신형이 훨씬 유리하지만 나중에 늦게 걸리게 되면 계속 오른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비갱신형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 하나만 더 봐드릴게요. 오늘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하셔서 2727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고요. 길게 남기셨는데 저희는 이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주차 일란성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습니다. 쌍태아의 경우 20주가 지나야 태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하던데요. 기형아 검사를 했을 때 다운증후군 고위험군이 나와서 좀 걱정이 됩니다. 아직 양수검사는 안 했는데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남기셨어요. 이거 꼭 봐드리고 싶었거든요. 김경우 전문가님. 네, 아이고, 우선 이렇게 쌍둥이가 있는데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은데,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주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수의 기준이 여러 보험회사마다 약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고위험군이라고 나왔던 이 검사 결과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를 알기 전에 가입을 하시면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 가입이 가능한데 그게 이게 나오면 그걸 얘기를 안 하고 하실 수는 없어요. 근데 이 경우는 대부분은 아마 양수검사 하시기 전에 나는 할 수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 전에 내가 알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고지를 하셔야 해요. 근데 고지를 하셨을 때 어떤 보험회사에서는 그러면 출산 과정에서 있거나 뭐 나중에 선천성에 대해서 보장을 안 하겠다는 담보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지금은 내용상으로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출산 이후에 가입을 하라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결과가 나올 확률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 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검사 결과 나온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험회사에 좀 제출을 하시면 뭐 최악의 경우는 그냥 출산하고 가입하시면 되시는 거고 다행인 거는 뭐 지금 가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빨리 정확한 서류를 알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많은 분들께서 전화와 문자로 요청을 하셨는데요. 방송 중에 못다 해드린 거 방송 끝난 이후로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릴게요. 네, 저희 보험플랜 119 전화 문자 계속 열어두고 있을 겁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문의 주실 수 있고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013-3366-0110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